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조석지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건 8장 후편이었습니다. 8장 후편이었는데 일월지정과 조석지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8장에서도 8장 후편 중에 후반부에 속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일월이 없으면 빈 껍질에 불과하다, 이런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와 일월에 밀접한 관계, 그래서 일월 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일월 지도가 조석지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썰물과 민물의 이치였었죠.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일월지정과 조석지리의 내용 또는 이치를 지난번 시간에 8장 후편에서 일월지정과 조석지리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정력의 그 편제로 봐서는 9장 전편입니다. 9장 전편인데 내용상으로는 조석지리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2시간째 연속으로 선우천의 변화와 조석지리에 대한 이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쉬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원문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천하 언제시며 지하 언제시리요 마는 일부 능은 하노라. 일부 능은 해여 수조남천하고 수석북지로다. 이 구절에서 수조남천과 수석북지라는 것이 굉장한 역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력에서 말하는 역학적 의미라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 먼저 해석부터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라, 여러 차례 해봤던 구절이죠. 그래서 탄식할 오자에다가 불을 오자를 썼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탄식의 의미다, 감탄사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라, 하늘천자 어찌하자 말씀은 자입니다. 하늘이 어찌 무엇 하자도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찌 하늘이 무엇을 말하시며 어조사 제자는 허사로 간주가 돼서 문미조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천하 언제시며 천하가 무엇을 말씀하시며 지하 언제시리요마는 땅이 무엇을 말씀하리요마는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천지가 무슨 말을 갖다가 하리요마는 그 얘기는 하늘도 땅도 말하지 않으신 걸 갖다가 일부 선생이 정력 9장 전편에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능은 하노라. 일부가 일부 선생이 능히 말하노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식에 대한 의미로 오라, 하늘이 말씀하지 않고 땅이 어찌 말씀하리요마는 일부가 능히 말하니라. 그래서 일부 선생의 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능은 해요. 능할 능자의 말씀은 자라 일부가 능히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이죠. 일부가 능히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금화교역을 통한 선우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구절에서 표현은 안 되어 있고 지난번 시간에 상세히 설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우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대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고 자라게 하는
물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식수나 이런 게 아니라 바닷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밀고 당기는 작용, 그걸 저희들이 조석작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밀물조자에다가 썰물석자를 써서 조석질이다, 조석작용이다. 그 밀고 당기는 과정,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곧 각설에서 지난번 시간과 같이 수조남천하고 수석북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16개수와 자, 이칠병정하가 서로 작용을 하는,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자, 불은 타서 올라간다는 염자에다가 올라갈 상자를 써서 화기는 염상하고, 그래서 화의 기운은 불에 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자, 물의 성정은 아래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물은 아래로 내려오고 불은 위로 올라가면서 상호 충돌을 갖다가 하게 된다.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밀물과 썰물의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석조자는 밀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석석자는 썰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수조남천하고 자, 밀물조자, 조수조자입니다. 그래서 밀물은 남영남자에다가 하늘천자입니다. 남쪽 하늘에 모인다고 하고, 수석북지로다. 물수자에다가 썰물석자입니다. 밀물은 남쪽 하늘로 모이고 썰물은 북쪽 땅이로다. 북쪽 땅으로 빠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우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일부 선생이 바로 자, 일육개수와 이칠병정하가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내려가고 올라오는 작용을 해서 자, 수조남천과 수석북지가 이루어지게 됨을 일부 선생이 능히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우천 변화 이후에 자, 조수의 변화에 따라서 낮길이와 밤길이가 자,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그 유형은 유사합니다. 똑같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유형이 유사하고,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계절의 변화, 자, 그리고 저 낮과 밤의 어떤 변화, 이런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고 자, 지구의 자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석운동이 일정하게 일어나고 낮과 밤의 변화가 일정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원인으로서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수조남천이요 수석북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자, 밀물은 남쪽 하늘에 모이고 썰물은 북쪽 땅으로 빠지는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후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된 겁니다. 물론 각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자, 경력 9장 전편의 내용과 간단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전체적인 뜻이 천지도 말하지 않는 선우천의 변화를 조석의 이치에다가 결부를 시켜가지고 일부 선생이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우천 변화를 조석의 변화 이치에다가 결부를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의 그 뜻이 하늘도 말하지 않았죠. 천하 언제시요? 자,
지하 언제시리요 일부 능에 하니라. 천지도 말씀하지 않았던 후천의 이치를 일월 지정과 선우천 변화와 결부를 시켜서 일부 선생이 능히 말을 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부 능은 해 수조남천하고 수석북지로다. 자, 수조남천하고 수석북지한다는 하늘도 땅도 말하시지 않은 걸 갖다가 일부 선생이 능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부 능은 해 수조남천 수석북지라. 일부 선생이 능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우천 변화를 조석의 변화 현상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천의 조석 현상을 통해서 밀물은 남쪽 하늘로 모이고 썰물은 북쪽으로 빠져서 땅이 드러나게 되니 이것을 남천북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천북지다. 그래서 자, 선천에서 남천북지라면 후천의 조석 변화는 반대가 돼야 되니까 남지북천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남천북지라고 하느냐?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석 변화의 시작을 남천북지의 현상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달정사 후천이 되면 태양정사에서 달정사로 변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정사가 달정사로 변한다. 물론 여기에도 조금 다다음 시간쯤 되면 천시월과 항시월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천시월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달을 보고 말합니다. 초하루에서 30일까지 그 변화 중에 초하루에서 15일까지를 저희들이 선천달정사라고 하고 16일서부터 30일까지를 후천달정사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력에서 언급하기는 자, 선천의 음력 16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된다. 후천의 역법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형상적인 달을 갖다가 놓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시월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달이고 황시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물론 천시월, 항시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항시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달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현상적인 달을 보면 16일 달이 자 초하루가 후천의 초하루가 된다. 그럼 16일 달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선천으로 보면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에서 보면 달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항시월을 마음속의 달이라고 하느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저희들한테 선우천을 대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과학적인 현상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 16일 달이 초하루 달이 되느냐? 16일 달은 이제 점점 적어지는데 16일이 어떻게 보름달이 되느냐? 과학적인 의미로만 봐서는 정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달이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래서 이 달정사의 그림을 왜 여기에다가 드러냈냐고 하면은 달정사가 조석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몸에서 상현에 가면서 사리가 일어나고 조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리와 조금,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하루 사길에서 상현까지도 사리 조금이 일어나게 되고, 보름이 지나서 사리와 조금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썰물과 밀물이 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달정사와 조석변화라는 그림에서도 조금과 사리, 조금과 사리라는 것이 2번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본다면은, 하루를 놓고 보면은 거문에서 보름까지가 12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12시간 중에 사리가 한 번, 조금이 한 번 일어나고 또 나머지 12시간에 사리 조금이 일어나게 되니까 24시간 중에 밀물이 2번, 썰물이 2번 일어나는 조차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 조차의 변화가 일정하게 반복되도록 하는데 달정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달정사와 조석 변화에 대한 그림을 놓고 달정사와 조석이 변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자면 24시간 중에 썰물이 2번, 밀물이 2번 일어나게 되는 조석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조남천과 수석북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 시간에도 드리고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수조남천과 수석북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석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석지리라는 것은 밀물과 썰물의 관계이고, 수조남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보시면 밀물은 남쪽 하늘로 모인다고 되어 있죠. 남쪽 하늘로 모인다라고 되어 있고, 수석북지라 썰물은 북쪽으로 모여가지고 빠진다. 그래서 조류와 해수면의 변화가 2번씩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륙인계수입니다. 주역의 하도에서, 하도는 인륙인계수, 인륙수죠. 간단하게 인륙수입니다. 그리고 이칠은 이칠화지 않습니까? 이칠화라, 화는 불이죠. 불은 염상이라 타서 올라가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치하, 치할 치자에다가 아래 하자라 치의 아래를 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래서 불은 타오르고 물은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서로 상호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서 밀물과 썰물이 서로 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조석지리다. 그래서 그 조석지리가 밀물은 남쪽 하늘에 모이고 썰물은 바로 북쪽 땅으로 빠진다. 북쪽 땅으로 빠지는데 현상적으로는 북쪽이 빙하지대지 않습니까? 북쪽은 글자 그대로 북극입니다. 그래서 이칠병정화, 이칠화가, 화기가 염상을 해가지고 해수면을 변동시키고 또 인륙수가 치하를 해가지고 해수면을 변동시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수면의 변동, 조류의 변동, 또 온난화, 물론 정력에서 직접적으로 온난화와 직결되는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칠화라는 게 불이고 온도로 따지면 뜨거운 거지 않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차죠. 이래서 기온의 변화까지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수조남천과 수석북지가 대자연의 변화가 일어날 때, 선우천 변화가 일어날 때 해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 해수면은 이러한 작용, 자, 일육수의 작용과 이칠화의 작용, 일육수인데 인계는 청간을 거기다 붙인 겁니다. 병정도 청간을 갖다가 붙인 거죠. 잠시 칠판 보시겠습니다. 하도의 도상을 보시면 일육수입니다. 38목이고요. 자, 27화죠. 4구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50토가 있겠죠. 자, 50토가 있는데 여기를 청간을 갖다가 붙인 겁니다. 갑삼, 얼팔 이렇게요. 자, 병이 정친, 무오, 자, 기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무는 선천을 의미하고 기는 후천을 의미한다. 자, 무는 5고 기는 10이고 무의 5는 하도의 중심수고 기의 10은 낙서의 중심수다. 후천이 되면 낙서는 체가 되고 하도를 용으로 쓴다. 이런 말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 신구입니다. 자, 그래서 경하고 신하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여기에 인계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청간을 갖다가 붙인 겁니다. 이렇게 청간을 갖다가 붙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육수를 일육인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칠화를 이칠병정화라고 한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육수와 이칠화고 일육인계수와 이칠병정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사방을 결부시키면 일육인계수 자리가 바로 북입니다. 자, 그리고 이칠병정화 자리가 남입니다. 자, 원래 도상 그림은 이렇습니다. 원리적 그림입니다. 그런데 잠시 자, 수조남천과 수석북지를 그려놓고 저 이칠병정화와 일육인계수가 서로 작용하는 이 그림은 현상적인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저 북쪽이 위에 있고 남쪽이 아래에 있습니다. 문왕 8캐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위에 있고 남쪽이 아래에 있는데 일반적인 저 하도라든지 또는 정력 8캐도라든지 이런 후천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저 남쪽이 아래에 있고 북쪽이 위로 있는 이건 현상적인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원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은 하도의 도상을 근원으로 했습니다. 하도의 도상을 근원으로 했기 때문에 일육인계수가 북쪽에 있고 이칠병정화가 남쪽에 있습니다. 이건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걸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위쪽이 북쪽이고 남쪽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적인 그림입니다. 현상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북쪽이 위에 있고 남쪽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원리적인 그런 의미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하도라든지 정력 8캐도는 또 문왕 8캐도는 이 도상의 그림처럼 남과 북의 위치가 남이 위에 있고 북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8궤도에서 정력 8궤도로 바뀌더라도 여기 있는 상과 8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2와 7, 4구, 그 27하와 4구금이 서로 바뀌어가지고 금화교역이, 금화호택이 이루어지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걸 놓고 저희들이 금화교역을 통한 선우천의 변화다, 공부를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자, 복희 8궤, 문항 8궤도보다 먼저 나왔던 도상이 복희 8궤도입니다. 그 복희 8궤도는 현상적인 그림으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그림과 TV 화면에 나타나 있는 그림하고 방위가 다른 것은 현상적인 그림이냐, 자, 원리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를 나타낸 도상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수석북지해요. 조모를 남판이로다. 자, 수화기재해요. 하수미재로다. 수석북지에 대한, 자, 수조남청과 수석북지에 대한 얘기를 기재께와 미재께로 결부를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석북지해요. 그래서 조수석자는 바로 썰물을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수의 이치를 다 같이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수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썰물이고, 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북지해라, 북쪽의 땅으로 빠진다는 거죠. 빠진다는 직접적인 글자는 없지만은 북쪽의 땅이라, 물이 빠져야 땅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조차 점을 못 잡니다. 그래서 수석북지해요. 자, 새벽조차 점을 조자라, 물이 빠지는 것이, 새벽조자라는 것은 일찍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점을 못 자는 늦게 빠집니다. 이것이 빠르고 늦은 것이, 빠르고 늦은 것이 남판이로다. 어려울 난자에다가 자, 분별할 편자입니다. 분별할 편자라, 저기 가운데 힘력자를 썼기 때문에 힘쓸판으로 읽는데, 여기서는 칼도자로 쓴 분별할 편자의 의미랑 같이 읽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모 남판 이로다. 자, 이르고 늦음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히 조석지리 이치에서는 썰물과 밀물의 현상은 일정하게 일어납니다.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분은 밀물이고 한 분은 썰물이고, 한 분은 밀물이고 한 분은 썰물이라 24시간 동안 물이 2번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로 빠지게 되는 그 현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달정사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달정사와 자, 조금사리에 대한 그림도 이번 시간에 앞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16인계수와 27병정하의 작용에 의해서 밀고 땡기는 조석의 작용, 밀물 썰물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달정사에 의해서 그 변화는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자, 태양과 지구와 달의 인력의 관계에 따라서 15분씩 늦어지거나 빨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밀물 썰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작용은 일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썰물이 북쪽 땅으로 빠짐이요 조모를 이루고 늦음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로다. 그래서 이걸 수화 기제와 하수 미제에다가 결부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정력에서 수화 기제가 나오고 하수 미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주역의 63번째 께가 기제께입니다. 64번째 께가 미제께입니다. 그래서 기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수성의 도, 수성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제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안주하고 태만하고 교만해지면 곧바로 모든 것이 어긋난 미제께로 넘어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와 모든 것이 어긋나는 때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뜻만 가지고 와가지고 정력에서 수화 기제해요. 하수 미제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정력에서 기제와 미제가 나온다고 해서 역생도성이나 도생 역성으로 가지고는 비교될 수 있습니다. 비교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주역의 내용으로 가지고 이 수화 기제와 하수 미제를 접근하려고 하시면 정력의 뜻하고는 어긋나게 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썰물이 빠지는 것이 이렇게 빠지고 좀 늦게 빠지는 것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로다. 이것이 수화 기제해요 하수 미제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판 좀 보시겠습니다. 주역의 내용으로 가지고 이 구절과 관련된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역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태비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천태께와 천지빗께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천태께는 모든 것이 통하는 하늘과 땅이 통하고 만물이 통해 가지고 만물이 화생을 하고 조금 일반적인 얘기로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지천태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막힐 빗자는 주역에서는 항상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태만하고 안주하고 방심하게 되면 언제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태께에서 빗께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요, 이것이 인생사다. 그래서 이것이 만물의 이치요, 인간사로 말하자면 인사적인 말이겠죠. 인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시기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변화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혀 있지만 막혀 있어서 만물이 소통이 안 되고 위아래가 소통이 안 되고 좌우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는 원망만 일관하면 빗계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근데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택계의 세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가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기재, 미재입니다. 기재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재와 미재께입니다. 기재와 미재께인데, 기재라는 건 이미 기자와 건널 제자입니다. 이미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도학적으로는 천지지도를 자각해서 이미 주체적 자각을 해가지고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불가식으로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는 얘기고, 역학이나 주역에서 말하는 선우천 변화 원리를 자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도 태만하고 방심하고 안주하게 되면 곧바로 모든 것이 어긋난 미재계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재계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기재로 간다. 이것이 만물의 이치요, 인사적으로는 사람들이 세상사의 이치다. 그래서 지금 기재와 미재를 거론한 것이 기재계와 미재계의 내용과 정력의 내용을 결부시킨 것이 아니라 택계와 기재계가 이루어졌는데 태만, 안주, 방심하면 빗계와 미재계로 오게 되고, 빗계와 미재계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곧바로 기재와 택계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합니다. 도덕처럼 찾아온다고 합니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원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썰물이 북쪽 땅으로 빠지는 것이 이루고 늦음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느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를, 그건 과학적인 관점이죠. 어떤 대상적 관점, 과학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력의 내용은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관점, 이런 관점으로 이 구절들을 읽어내서 어떤 근원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려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밀물은 수도남천이라고 했으니까 밀물은 남쪽 하늘로 모이고 썰물은 북쪽으로 가서 북쪽 땅으로 빠진다. 이거 언제 이루어지느냐? 몇 년 뒤에 이루어져?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져? 그건 조모를 난판이로다. 이루고 늦음을 갖다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수화 기재해요, 하수 미재해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데 잠시 안주하고 태만하고 방심하면 미재로 변하듯이 동시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동시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선우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마음가짐까지 이 구절의 내용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지냐고 정력에서는 그렇게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생이 밀물은 남쪽 하늘로 모이고 썰물은 북쪽 땅으로 빠지게 되는 것만은 정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냐 늦으냐를 갖다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조석지리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시간은 일월지도와 조석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월지도 중에 달정사와 조석지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달정사의 변화, 선보름, 후보름의 변화에서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가는 15일 동안 조리와 사리가 2번 일어난다. 또 망월에서 금운까지 또 2번 일어나게 되는 사리와 조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동안도 4번이나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양상과 원인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항상 일정한데 조금 늦고 빠른 것은 과학적으로는 15분씩 늦거나 빨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루고 늦음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동시에 이루어진다. 기재인가 하니까 미재이고 미재인가 하니까 기재고 택계의 세상인가 하니까 빗계의 세상이고 빗계의 세상인가 하니까 택계의 세상이더라. 그만큼 빠르게 동시에 변화하기 때문에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어떤 대비하는 자세 또 이런 걸 갖다가 그런 내용까지 내포하고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월지정과 조석지리를 공간적인 의미인 기재미재에다가 결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딱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석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조석현상의 변화, 사계절의 변화가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구의 자전이고 그래서 지구와 달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조석 변화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수석북지의 조모난판이로다. 정력에서는 후천의 조석 현상이 수석북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석북지인데 썰물은 북쪽으로 빠지는데 수석은 썰물을 의미하고 북지는 하도도상의 일육수를 말하고 수조는 하도도상의 이칠병정하를 말하는데 이러한 일월지정의 이치가 이루고 저문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하도의 일육수 이칠화의 위치입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 그림까지 내려오기 전에 미리 칠판에다가 조금 그려놓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육수는 북쪽에 있고 이칠화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육인계수와 이칠병정하가 서로 땡기고 미는 그 그림과 하도의 그림, 낙서의 그림은 다르다는 거. 원리적인 그림이고 현상적인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기재해요, 하수 미재해요. 그래서 수화 기재는 선천의 낙서적인 변화고 하수 미재는 후천의 하도적인 변화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선우천의 변화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다른 말로 선우천의 변화고 선우천의 변화라는 것은 동시운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시운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도둑처럼 찾아와가지고 동시운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조석지리가 변화되게 되고 이 기재미재를 갖다가
역생도성이나 도생역성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역생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이고 점점 숫자가 커져가는 것이고 선천의 달정사처럼, 도생역성은 후천 하도적인 변화입니다. 하도적 작용이죠. 하도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10에서 1로 수가 점점 적어집니다. 후천의 달정사와 유형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역생도생에서는 1육수와 27하가 수와 수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 기재께죠. 수화는 기재입니다. 그런데 도생역성으로 해보면 76과 21이 화수죠. 27화요 16수니까. 이해 가십니까? 하도에서 16은 수고 27은 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서는 역성 도생작용을 하고 하도는 도생역성작용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27화와 16수가 이렇게 배열이 돼서 하수기재와 수와 기재, 하수, 미재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이 변화는 동시적 변화라는 거죠. 거슬려서 생했다가 거꾸로 이룹니다. 거슬려서 생했을 때는 수와 기재였는데 거꾸로 거슬려서 이루게 되니까 바로 하수 미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식을 보고 하도적인 변화와 낙서적인 변화, 선천과 후천의 변화를 수로 놓고 역생도성과 도생역성으로 이렇게 설명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와 기재와 하수, 미재가 성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근거를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재계와 미재계의 괴사나 단사나 대상사나 육효사의 내용을 가지고 정력의 선우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재, 미재를 갖다가 거론한 게 아니라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기재, 미재를 갖다가 끌고 돌아왔지 않는가. 기재, 미재로 동시적 변화를 표현했다라고 제소견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선우천 변화와 초석의 변화, 지난번 시간에는 초석의 이치를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은 초석의 변화를 공부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또 이것이 공간적인 그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기재, 미재까지 결부를 시켜가지고 초석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재, 미재가 일어나는 것은 동시 병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빠르고 조금 늦은 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변화의 특징을 갖다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똑같이 정력 9장 전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삼재문, 오음문, 신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문과 삼재문에 대해서 또 오음문에 대해서 십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으면 정력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를 놓고 일일이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